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3나노 GAA를 먼저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TSMC를 잡기 힘든 이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TSMC의 긴 파운드리 업력과 기술력 그리고 고객 친화적인 경영 스타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과 이뤄낸 IP 얼라이언스가 너무나도 공고하기 때문에 삼성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숙 공정을 지나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삼성과 TSMC가 6대4 정도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제로도 일부 영상에서 이 사실을 지적해 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언급을 드립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참 전략을 잘 세웠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숙 공정에서 시작해서 그저 그런 파운드리로 남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리로부터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최첨단 공정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했죠. 그러면서 TSMC와 비교했을 때 최선단 공정에서 선구자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TSMC를 발빠르게 추격했죠. 그 결과 최선단 공정 영역에서의 물량을 6대4 정도로 양분하는 수준까지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선전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늘의 주제가 출발합니다. 삼성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업계에서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7나노 EUV 적용입니다. 삼성전자는 극자외선 노광 공정, 즉 EUV 공정을 7나노에 적용하는 데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합니다. 당시 수많은 언론들과 유튜버들이 7나노 EUV 공정 구축 성공을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넘어설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죠. 당시의 썸네일들만 보아도 지금 3나노를 성공시켰을 때의 썸네일들과 별반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뽕기가 가득했죠. 그런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TSMC가 압도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삼성을 찍어 눌러버린 게 팩트이죠. TSMC가 삼성 대비 배 이상의 EUV 노광 장비 캐파를 확보하면서 캐펙스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최선단 공정에서 EUV 캐파는 곧 생산량의 캐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생산량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서 물량과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양분된 시장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이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최선단 공정에서 선구자적인 위치를 선점하면서 굉장히 잘 싸워주고는 있지만 선전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TSMC는 말 그대로 파운드리가 회사의 전부예요. 따라서 TSMC 입장에서 파운드리 점유율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거 뺏겼을 때 말입니다. 최대한 고객 친화적으로 접근하면서 자사의 파운드리를 이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TSMC의 경영 방식이에요. 따라서 TSMC는 뭔가 선구적 위치를 점하는 전략보다는 안정적으로 의뢰받은 물량을 생산해내는 데에 경영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객의 니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 캐펙스를 충분히 보유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정을 세분화하고 IP를 개발하고 고객 맞춤형 라인을 운영해도 전체 캐펙스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 역량을 갖추어서 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TSMC가 삼성전자보다 7나노가 빨랐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7나노 TSMC가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이제까지 안정적으로 물량을 생산해 왔던 DUV 멀티 패터닝 공법으로 7나노를 구현해내는 데에 성공을 했어요. TSMC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활용해오던 공정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TSMC도 경쟁 기업인 삼성 파운드리에 비해서 기술이 뒤처졌다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신 공정인 EUV 노광기를 사용하는 공정을 꾸준하게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정적인 효율로 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판단이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캐펙스의 폭발적인 투자를 단행함을 통해서 해당 공정에서의 빼앗겼던 주도권을 한순간에 가져오는 그러한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TSMC의 전략에 삼성이 당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습니까? 바로 7나노 EUV 공정이죠. 분명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7나노 EUV의 선구자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정의 과실은 삼성이 아닌 TSMC가 주로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팩트죠. 정말 애석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간의 EUV 확보 물량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사 간의 EUV 확보 경쟁은 2017년부터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2개씩만 도입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공정기술 개발에 필요했던 시험 생산을 위한 물량이었을 것입니다. TSMC의 EUV 캐펙스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래프상에서는 2019년부터예요. 삼성전자는 TSMC에 비해서 약 6개월 정도 EUV 공정을 빨리 도입함을 통해서 선구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TSMC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에 성공을 했죠. 어떻게 하든 삼성 입장에서는 선구자적 위치라는 마케팅 포인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삼성이 7나노 EUV 공정을 공격적으로 먼저 시작한 결과 첨단 공정에서의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마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러한 기술 초격차 전략을 취함을 통해서 현재 TSMC와 삼성이 최첨단 노드에서 6대 4의 시장을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죠? 안정적인 생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술이 무르익을 때까지 섣불리 양산에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율이 확보되었다, 즉 수율이 안정화가 되어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공정의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경쟁사를 압살하는 정책을 펼쳐요. 이게 바로 TSMC의 사냥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2018년 하반기에 세계 최초 7나노 EUV 공정 양산을 공식화했습니다. TSMC는 약 반기 정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늦게 EUV 공정 진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에 폭발적으로 EUV 장비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음을 볼 수가 있죠. TSMC에게 이 공정 진입이라고 하는 의미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수율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TSMC가 3나노 양산을 2번이나 연기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기술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수율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수차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TSMC는 현재 3나노 핀팩 공정 개발에는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율로는 고객사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기한 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한 뒤에 폭발적으로 캐펙스를 눌려서 주도권을 한 번에 빼앗는 시도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할 겁니다. 7나노 EUV 때처럼 똑같은 양상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는 삼성과 TSMC 그리고 인텔의 캐펙스 투자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24년도까지 나와 있고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는 추정치입니다. TSMC, 삼성, 인텔 모두 2019년부터 2021년을 기점으로 캐펙스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반도체 품귀 현상과 굉장한 연관을 가지겠죠. 특히 TSMC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공정 경쟁의 격화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캐펙스 투자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을 기점으로 캐펙스 투자 규모가 급격하게 꺾입니다. 반면에 TSMC는 2023년도까지 캐펙스 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왜 그럴까요? 3나노 수율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3나노 캐파를 폭발적으로 늘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실제로 대만 정부는 TSMC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업체들에게 15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지도가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TSMC의 신규 공장에 대한 스펙 부분이에요. 최첨단 3나노 팹을 6개나 건설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7나노 EUV뿐만 아니라 3나노도 비록 삼성보다 기술 개발은 늦었지만 결국 과실은 TSMC가 다 따먹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예요. 결국 삼성전자가 3나노 GAA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캐펙스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삼성전자는 3나노 GAA의 선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나노 EUV 악몽의 연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생산 예정 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3나노 캐파를 늘렸다간 과잉 투자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죠.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양산을 통해서 자사의 3나노 GAA 공정의 기술력을 충분히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최근에 퀄컴이 3나노 GAA 공정으로 삼성전자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분 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중국의 채굴용 ASIC 반도체에서 출발을 했지만 퀄컴의 최신 AP를 다시 수주하는 데에 성공을 하면서 삼성 파운드리에게 기술력을 입증할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삼성은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돼요. 이번에도 발열 이슈, GOS 이슈 터졌다간 그땐 정말 난리 나는 겁니다. 중국향 ASIC으로 연습 경기를 치렀죠. 그렇다면 본 게임은 퀄컴의 신규 AP인 스냅드래곤 8젠2 그리고 엑시노스 2300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GAA 공정의 효용성을 반드시 입증해 보여야 돼요. 이를 통해 신규 고객의 유입을 빠르게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나는 수익에 비례해서 삼성 파운드리는 반드시 캐펙스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가야 돼요. 부디 삼성이 이번에도 선구자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에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염원하듯이 정말 주도적 위치로 올라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나노 EUV는 설레발에 그치고 말았지만 3나노 GAA는 정말 실질적인 성과가 꼭 뒤따르기를 바람하지 않는 저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